자료구조 두 번째 성능 분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능 분석은 다음과 같은 4개 섹션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성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료구조 교재들은 그 시작이 왜 성능 분석일까요? 네, 보시면은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시언어로 쓴 자료구조 책인데도 1장에 성능 분석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도 시언어로 쓴 자료구조죠. 근데 여기도 성능 분석 방법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자바로 쓰여진 자료구조 책이지만 여기도 수행시간의 분석, 수행시간의 점근적 표기법, 이게 성능 분석 얘기죠. 또 이 책도 자바로 쓰여진 교재지만 성능 분석 얘기가 앞에 나옵니다. 이 책은 파이썬으로 쓰여진 책인데 여기는 되게 기네요. 알고리즘 분석부터 시작해서 상수시간, 로그시간 등등등 해서 복잡도가 중요한 이유까지 설명이 쭉 나오고 있네요. 왜 대부분의 자료구조 교재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어 있건 간에 성능 분석 얘기가 처음에 나올까요?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자료구조의 정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료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능 분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성능 분석은 어떤 자료구조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요구하는 자원, 시간이나 공간이나 전력 등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성능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자료구조가 좋은 자료구조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전화번호를 관리하는 자료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구조를 관리하는 앱은 이름을 주면 이름이 미안합니다. 이름이 이게 입력이죠. 그럼 이 전화번호가 출력일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면 전화번호를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전화번호를 관리하는 앱이죠. 이런 전화번호 관리 앱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성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답을 출력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찾아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빠른 시간 내에 출력해야 됩니다. 전화번호 하나 출력하는데 10분, 20분 걸리면 이 앱은 안 쓰겠죠. 아무리 정답을 출력하더라도 0.1초라도 더 빠른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출력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요구하는 자원이 더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둘 다 똑같은 전화번호를 출력했어요. 그래서 정답을 출력한다는 부분에서는 오케이,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A는 0.1초 만에 결과가 나와요. 누르면 바로 탁 튀어나오는 거죠. B는 1초가 걸립니다. 방금 1초 지나갔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앱을 쓸 건가요? 당연히 A를 쓸 겁니다. 그래서 자원을 최소로 요구하는, 즉 효율성이 높은 자료구조가 좋은 자료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가 성능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성능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자원으로 결과를 나눈 겁니다. 여기서 결과, 리절트가 뭐냐면 자료구조가 산출하는 출력입니다. 그런데 이 출력은 전화번호가 될 수도 있고 집 주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출력이건 간에 정답이면 1, 정답이 아니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 1 또는 0만 오게 되는 거죠. 자원이란 무엇인가? 자원은 자료구조가 요구하는 컴퓨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적인 자원을 요구해 라고 하면 CPU가 담당을 하는 거고, 나는 공간적인 자원을 요구해 라고 하면 메모리가 담당을 하는 거고, 나는 전기를 요구해, 전력을 요구해 라고 하면 일렉트리시티가 담당을 하게 되겠죠. 한번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철이, 돌이, 영이, 순이, 훈이, 찬이, 또리는 다 야구 선수들이에요. 축구 선수일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 친구들은 이렇게 각각 선수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철이는 33번, 네, 영희는 14번, 도리는 18번, 뭐 이런 게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만들었는데 이 앱은 Find Number라고 하는 앱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선수 이름을 딱 넣으면 도리 하고 선수 이름을 넣으면 도리는 18번 하고 답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네, 여기서 18이 정답이면 리절트는 1이고 정답이 아니면 리절트는 0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이 나왔으면 분자에는 1이 들어가고 정확한 답이 안 나왔으면 분자는 0이 들어갑니다. 앱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앱은 공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앱이 시간적인 자원, CPU는 몇 초나 요구하니? 공간적인 자원, 이 앱을 돌리려면 메모리는 몇 바이트나 있어야 돼? 또는 이 앱을 실행시키려면 전기는 몇 와트를 요구해? 라고 하는 어떤 자원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성능을 표현하는 단어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적이라는 단어가 있고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효과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원을 고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모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 이런 식으로 one day 이런 식으로 분모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몇 개나 할 수 있어 이건 거죠. 그래서 숙제는 하루에 3개 할 수 있어 하는 친구보다 하루에 5개 하는 친구가 더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효율적이라는 개념은 결과를 고정합니다. 그래서 분자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로 고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결과를 낼 경우에는 분모 분자가 0이 되지만 이런 건 고려하지 않죠. 그러면은 자원을 얼마나 요구하는 게 되는 거죠. 숙제 하나 하는데 며칠 걸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3일 걸리는 친구가 5일 걸리는 친구보다 더 성능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구조는 항상 결과를 고정한 상태에서 성능을 측정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원이 필요한지를 측정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보죠. 네, 다음에는 최악의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